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연결되셨어요. 네, 여보세요? 네. 오늘 장 네.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먼저 표현해 주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우리 시장은 수급 이동 중이다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요? 어떤 점이 이동을 하고 있다? 어떤 변화를 주목하신 건가요?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지난 주말 동안에 먼저 이제 미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증시가 좀 상당히 좋은 이제 모습을 보여줬었죠. 계속해서 이제 CPI가 낮게 나왔던 부분, 그 다음에 중국 방역에 대해서 이제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차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 금리 인상 전망치도 원래는 5%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에서 조금 낮아진 약간 4.8% 정도로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 증시도 시작할 때는 좋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워낙에 조금 상승폭이 컸었죠. 슬슬 이제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담감들, 그 다음에 저점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이 나왔었던 대형주들, 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삼성전자나 혹은 이제 SK 하이닉스를 꼽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이 워낙에 계속해서 조금 좋지가 않다가 내년 정도 돼서 슬슬 이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차올랐죠. 그러면서 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마찬가지로 차올랐고,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쏠리면서 상당히 이제 반등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오늘 보게 되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상당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추세가 꺾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으로 상승이 잘 나왔었던 종목이 셀트리온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올라오면서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또 상당히 바닥을 잡고 잘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오늘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2차 전지 쪽, 뭐 예를 들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그다음에 LG 화학, 뭐 그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 등등 해서 2차 전지 쪽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저번 주부터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저번 주에 제가 좀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2차 전지 쪽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도하면서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슬슬 이제 2차 전지 대형주 쪽에서 수급이 풀려 나가면서 시장에 약간 이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수급 흐름이 오늘 약간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아직까지는 좀 강경한 태도를 이어나가고 있죠. 연준의 이제 윌러 이사가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은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고, 이 부분에 약간은 또 시장에 뭐 부담감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전에는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오후에 넘어가면서 장 마감 후에 약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3% 정도, 코스닥은 마이너스 0.2% 정도로 약세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 이런 모습들이 어찌됐든 이 시장의 수급의 흐름이 좀 넘어가는 그러한 이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시장이 워낙에 좀 상승이 잘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수급 흐름을 이제 수급이 옮겨가기 위한 그러한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이제 약세 시장에도 불구하고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쪽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역시나 이제 IRA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차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동안에 자동차 업계에 가장 큰 우려감으로 작용했던 이슈가 사실 IRA였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 완성차에 대한 어떤 피해, 이러한 이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영향이 갔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유예안이 발의되거나 혹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이제 우려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완성차 업계의 실적이 4분기까지 계속해서 좋은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다 기대됨에 따라서 완성차 상당히 좋은 흐름들 현대차, 기아차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중소형주 쪽으로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성우하이텍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해서 완성차가 좋다 보니까 당연히 또 자동차 부품 쪽으로 뭐 성우 하이텍이나 혹은 이제
뭐 3기, 뭐 이제 이러한 종목들, 자동차 부품 쪽이 마찬가지로 또 기대감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 이제 자동차 부품 쪽, 자동차 완성차 쪽 전체적으로 상승이 잘 나왔던 부분들이 같은 관점이죠. 대형주에서 슬슬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면서 지속해서 말씀드렸었지만 대형주가 그동안의 상승을 좀 많이 이끌어갔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새롭게 또 시장을 또 상승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혹은 이제 이 시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에 또 약간은 목말라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 그동안에 이제 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 혹은 이제 뭐 수소까지 이제 여러 가지 친환경 쪽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자동차 쪽에서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은 약간의 그동안의 대형주 흐름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는, 수급이 이동하는 하루였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수급의 이동은 뭐 수급 주체가 아니라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고 있다. 근래 들어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더 보자, 사이즈를 조금 더 좁혀보자, 이런 조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맥을 같이 하네요. 그러면은 오늘의 이런 숨고르기는 2,500선 저항에 부딪혀서 당분간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원래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상승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 눌림 구간은 저는 항상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러한 눌림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눌림 구간 이후에 새로운 어떤 주도 섹터가 등장을 하면서 또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죠. 지금은 좀 더 좋은 상승을 위해서 약간의 눌림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은 왜 그랬을까요? 뭐 위안화랑 궤적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달러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의 움직임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늘 환율도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요. 이쪽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뭐 지속적으로 환율에 대해서는 저번 주부터 이제 이 긴축속도 조절론이라든지 이제 CPI가 어느 정도 또 안정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또 많은 어떤 이제 조정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1,300원 초반대로 이제 내려갔었는데, 이제 또 많이 내려갔고, 그러면서 또 말씀드렸듯이 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매파적인 태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에서 윌러 이사가 아직까지는 이 물가가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금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또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또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 체크포인트 어떤 거 맞추고 계신가요? 네, 역시나 이 G20 회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에 이어서 가장 조금 강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 그다음에 좀 네옴시티 쪽을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역시나 지금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이 주요한 이 어떤 주목적은 강한 섹터, 그리고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G20에 전체적으로 또 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할 것이냐 마느냐, 어떤 이 푸틴 대통령이 참석을 할 것이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또 기초가 주목이 되는데,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을 할 것으로 또 예견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필연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미 각국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원이 매우 구체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번 G20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어떤 실질적인 지원안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되고, 그런 흐름이 저는 재건 관련주들로 또 수급이 한 차례 몰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섹터를 골라갈 수 있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G20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 가장 또 주요한 안건 자체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될 확률이 높은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또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G20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 빈살만 왕세자가 또 방한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옴시티 관련주도 한 차례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축, 건설 쪽,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또 시장의 주도주로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또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옴시티는 워낙에 또 교집합이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모아집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G20회의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7일에 또 빈살만 왕세자 일정까지 상당히 좀 집중돼 있네요. 그러면 절대 전략 총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이러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모두 관통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대형주에서 새로운 섹터로 수급이 옮겨가는 과정이죠.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에서 무언가 새롭게 또 주도를 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혹은 이제 네옴시티 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섹터 순환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섹터 쪽으로 잘 접근을 빠르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섹터마다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갈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시장은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섹터가 또 순환이 돌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이러한 섹터들에 맞추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한번 잘 진행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단기에 활용할 수 있는 이슈는 우크라이나 재건 혹은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 좀 짧게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